네, 원투펀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완전체로 들어왔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복귀를 했는데 이명철 해설위원이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 또 다 같이 4명이서 함께 하니까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격리인데요. 첫 번째 격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잘 자고 오니까 우리가 몸이 좀 편해진 느낌이다. 격리를 2번 했어요? 네, 첫 번째 자가격리 작년 8월에 그때도 밀접 접촉자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네. 격리를 어떻게 했고요. 맨날 밀접 접촉이 돼요? 어쨌든 이렇게 4명이서 함께 클래식을 하게 돼서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가지고 왔어요. 바로 개봉박두 K리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K리그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개막입니다. 저도 이제 개막 전에 딱 투입이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순주 아나운서 웃은 이유가 있어요. 네. 그 개막전 투입에 딱 맞춰서 출산을 완료하고 그러니까요. 회복해서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희가 그렇게 효자예요. 어쨌든 이렇게 K리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개막전에 맞춰서. 이번 시즌은 또 여러 가지 축구계 이슈들로 조금 더 개막이 빨라졌고 그리고 또 레드 시간에 중간 점검, 이적 시장 중간 점검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각 팀들 빨리빨리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래 순위대로 가잖아요. 한번 순위대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북입니다. 전북은 어떤 게 좀 바뀌었을까요? 일단 예상하는 것보다는 돈을 덜 썼죠. 네. 특히 취약해 보이는 포지션이 일단 보입니다. 김민혁 선수가 나가는 걸로 보아선, 잡지 않은 걸로 보아선 김민혁 선수보다 조금 더 높은 클래스의 센터백을 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영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정호 선수의 파트너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전북 현대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즌 전 분위기를 살필 수가 있죠. 전북이 계속해서 좀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전북은 지난 시즌도 그랬듯 어쨌든 우승할 수 있는 DNA가 있는 팀이고 센터백에 대한 어떤 불안점은 구자룡 선수가 일단 얼만큼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 변수가 되겠고 이번에 영입한 박진섭 선수도 사실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전북이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위험하다면 센터백을 보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또 후반기 때 힘을 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쓰여지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여전히 총체적인 전력이 가장 강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 한 골이라도 우겨넣거나 짜내서 정말 승점을 획득해야 될 때 승점을 가져오는 그 능력에 그 역량에 있어서만큼은 뭐 다른 팀들보다 한 수 위에 여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북을 뭐 초강력 우승 후보 1순위라고 해도 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도 계속 전북과 울산의 2강 구도는 저희가 프리뷰 때도 누차 반복을 했었지만 올 시즌도 그렇게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시즌보다는 두 팀의 승점 드랍은 좀 많을 것 같다. 네, 그거는 역시 올 시즌에 강등 구도도 한 1+2 정책 계속 바뀌고 그러면서 네. 중위권, 중하위권 팀들도 나름 열심히 보강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전력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승점을 드랍시킬 팀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제주나 수원 삼성, 수원 FC,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김천도 있고 FC 서울, 포항, 강원의 공격진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가 또 터져버리면 그것도 또 승점 드랍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즌보다는 우승 구도는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지현 위원 말을 한 줄로 요약하면 네. 다크호스가 될 만한 팀이 여럿이다. 여러 네. 팀이 됐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 심지어 전북조차도 승점 드랍의 확률이 이전보다는 높다는 얘기 같아요. 네. 네. 딱 하나 중요 포인트 얘기하고 싶어요. 예. 중앙 미드필더진에 어떻게 밸런스를 초반에 잡느냐가 중요하다. 왜냐면 지난 시즌 김상식 감독이 이 중원의 밸런스를 잡는 과정에서 전반기 때 어려움을 겪었고 네. 그리고 중반기 이후에 다양한 전술 변화를 시도했던 게 다행히 잘 먹혀들면서 특히 스플릿 라운드에서는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후반기 때 왼발로 좋은 옵션을 제공했던 쿠니모토와 같은 선수들이 얼마나 초반부터 잘 쓰일 것이냐. 도움망을 하긴 했지만 김보경의 경기 영향력은 갈수록 좀 떨어짐이 있었고 이승기 선수도 아무래도 잔부상 이력을 생각했을 때 꾸준히 시즌을 소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쿠니모토 선수가 왼쪽 미드필더로서 얼마나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측면으로 빠져서 지원을 하고 공격진을 지원하느냐 또 활동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중원 밸런스나 전술에 있어서의 운용을 지난 시즌 후반기 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북 얘기를 해봤고 이제 울산 얘기를 해볼 텐데 울산은 전북보다는 일단 현재 겨울 이적 시장의 분위기만 딱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약간은 전북보다는 조금 더 우려 사항이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특히 뭐 이동준, 이동경 선수랑 그리고 오세훈 선수도 지금 거취를 알 수가 없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득점원 좀 부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준, 이동경 선수는 이미 독일 무대로 떠났고요. 그런데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백넘버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시미즈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백넘버 안 나온 선수들은 통상 실제로 떠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일단 떠난 선수들의 무게감이 상당히 큰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 떠난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뭐 보시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특성이 또 뚜렷한 선수들이에요. 이동준 선수는 이른바 스피드스터과고 네. 이동경 선수는 뭐 K리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로켓포, 미사일 중거리포를 또 갖고 있는 선수고 여기에 오세훈 선수는 뭐 발도 잘 쓰지만 또 기본적으로 제공권에서도 버텨주는 역할로도 상당히 지난 시즌에 분투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각각의 정말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젊은 자원들이 떠난 데다가 그리고 여기에 또 떠난 선수들 다른 선수들의 이름값이 작지가 않죠. 불투이스 선수 떠났고 홍철 선수 떠난 데다가 뭐 김지현 선수 뭐 별로 역할을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또 나갔고 김태현 선수가 또 베갈타 센다이에 임대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산이 이 내보낸 선수들의 어떤 비중이라든가 이름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울산 팬들로 하여금 현재로서는 일단 좀 불안감을 갖게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들어온 선수들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박주영, 김영건, 오인표, 김현우, 아만어준 그리고 임대 복귀한 이규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왔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는 울산 팬들에게 약간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뭐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여러 말이 나오는 게 엄원상 선수를 놓고 울산과 서울이 강력하게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네. 그 얘기가 들리는데 이제 기존의 K리그 팀 선수를 이적시킬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엄원상 선수에 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론이 곧 나겠습니다만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원상 선수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리고 이제 울산 입장에서는 계속 그 전방 공격 자원의 문제를 지난 시즌부터 안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레오나르도라는 싼둥 타이산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가 뛰는 팀이죠. 네. 싼둥 타이산 소속으로 지난 시즌은 뭐 허베이 임대 가서도 뛰기는 했습니다만 이 레오나르도 선수의 입성이 가까워진 것 아니냐라는 역시 소식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뭐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선수, 엄원상 선수가 울산 팬들의 희망대로 다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울산은 조금 불안감은 갖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레오나르도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무대에서 골을 많이 넣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재능 면에서는 기본은 또 괜찮은 선수로 보이고 연령도 또 젊다는 강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이 선수가 어찌됐건 중국 무대에서는 골을 그렇게 별로 잡아내질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이제 K리그에서는 데려온다 치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엄원상 선수는 뭐 쉽사리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서울 팬분들도 또 엄원상 선수의 영입을 바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엄원상 선수를 데려오면 일단은 이동준 선수가 나간 그 스피드스터 롤을 하는 그 자리는 약간 보강이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 들어온다 치더라도 역시 울산 팬들은 나간 선수들의 공백과 들어온 선수들의 어떤 플러스 요인을 저울질해 봤을 때는 조금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이청용 선수라든가 박주영 선수라든가 또 다른 선수들도 몇 명 있습니다만 울산에 연령이 좀 높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이제 시즌 내내 컨디션 관리를 얼마나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경기를 잘 소화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약간 변수인 데다가 이 불투이스 선수 자리는 이제 김영권이라는 아주 퀄리티 좋은 영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김영권 선수와 불투이스 선수는 또 스타일이 똑같다고 다르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투이스 선수의 그 피지컬적인 어떤 컨디션 좋을 때는 정말 벽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비가 또 그리워지는 순간도 울산에게는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울산은 현재까지의 이적 시장만 봤을 때는 조금 불안감이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증폭되지 않았나. 여기에 이제 항상 그렇지만 뭐 이동준, 이동경 선수 나갔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차출에 대한 핸디캡은 울산은 여전히 지게 될 거고 여기에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일부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다크호스 팀들 가운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로부터는 또 자유로운 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 여러 가지로 울산이 과연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올 시즌에는 그리고 그리던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지는 이거는 약간 지금으로서는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울산도 그렇고
바로 이제 다음 팀 대구 FC로 들어가면 네. 대구 FC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3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올 시즌 선수들은 뭐 우승이 목표입니다. 뭐 이렇게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우승을 목표로 하는 건 좋지만 호락호락하진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팀이 가마 감독 차에서 새롭게 지금 시즌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선수 영입 보강을 보면은 일단은 아시아 쿼터 쯔바사 선수 대신에 스즈키 케이타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좌우 풀백을 황순민 선수가 나가고 홍철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태희. 태희 엄마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태희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좌우 윙백은 홍철, 이태희 이렇게 상당히 그래도 경험이 많고 전체적인 게임 템포를 또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련한 선수들이 영입이 된 건 좋은데 근데 가마 감독이 지금 뭐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힘들대요. 아주 엄청나게 빠른 공수 템포 전환을 요구를 하고요. 또 많은 활동량을 또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 뭐 3백 김우석, 홍정훈, 정태욱, 뭐 조진우, 박병현 사실 그동안 호흡을 많이 맞춰본 그런 3백 라인, 허리에 뭐 이진용 같이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젊은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 중심으로 상당히 좋은 조직력을 맞춰왔지만 전체적으로 이진용 같이 젊은 선수들의 활동량과 노련한 어떤 베테랑들이 조화를 이루면 좋지만 그것이 약간 체력적인 언밸런스가 형성이 되거나 특히 뭐 후반전 운영에 조금 문제를 생기거나 후반기에 가서 체력적으로 좀 체력 노출이 우려된다거나 안 그래도 전방에 있는 세징야와 에드가 같은 공격진은 상당히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네, 물론 올 시즌에도 세징야가 또 잘해줄 수 있습니다. 에드가 또한 정말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에이징 커브 이른바. 네, 그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또 겹치게 되면 그러면 또 대구가 지금 상당히 상위 스플릿을 노리는 파이널 라운드를 노리는 이 많은 강팀들의 또 먹잇감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 FC는 특히 전반기 라운드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마 감독 체제에서. 대구까지 해봤는데 그 다음이 이제 제주거든요. 근데 제주를 정말 다크호스로 많이들 꼽아주셨고 레드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일단 다크호스가 될 확률은 대단히 높죠. 네.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온 선수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 보이죠. 윤빛가람, 최용준, 김주공, 안태현, 김규형, 김동준, 이지솔, 문경건, 조나탄 링, 우민걸 선수 뭐 이렇게 또 영입 숫자도 많거니와 선수들의 하나하나 퀄리티를 봤을 때는 뭐 양적 질적으로 괜찮은 영입을 한 게 사실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도 있죠. 최근에 이제 전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전북 다음으로 이제 울산까지도 최근 두 팀이 많은 투자를 한 데 비해서는 사실 다른 클럽들의 투자가 조금 미약해 보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제주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는 뭐 챔피언스리그 티켓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시즌에 아깝게 놓치기는 했지만 챔피언스리그 티켓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를 바라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측면은 사실은 중립 팬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열심히 하는 팀은 사실 좀 좋은 성적을 내줄 필요가 있어라고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주가 다크호스의 대표격으로 또 많은 또 지지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주도 고민거리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그 이명철 해설위원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윤빛가람, 이창민, 최영준으로 구성되는 이 미드필드 진용이 있는데 이 미드필드 진용은 물론 퀄리티가 아주 좋아 보이지만 과연 여기에 백업으로 적절히 들어올 선수들의 숫자가 많을 것인가. 물론 김봉수 선수가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퀄리티에 비해서는 약간 얇아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게 그런데 중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제주팀 전체를 봤을 때도 약간은 주력 선수들과 벤치의 차이가 조금 있고 특히 22세 이하 선수 기용에 있어서는 제주가 조금 고민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김봉수 선수라든가 새로 영입한 이지솔 선수가 22세 이하가 안 돼요. 그 선수들이 다 22세 밖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22세 이하가 되는 선수들은 누구냐? 지난 시즌에 조금 뛰었던 멀티플레이어 김명순 선수, 윙어 추상훈 선수, 윙어 변경준 선수, 수비수 홍성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신인으로 영입한 선수들 중에
뭐 중앙 미드필더 한종무, 윙포워드 최재혁 선수, 그리고 뭐 윙어라든가 수비수 다 가능한 김동국 선수, 여기에 이제 골키퍼 임준섭 선수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명단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좀 확고하게 22세 이하로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남길 감독이 물론 지금 벌써 다 생각이 있고 보관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2세 이하 기용에 있어서는 제주가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제주가 또 약간 엷어 보이는 대목이 이 정우재 선수가 있고 안현범 선수가 있는 양 윙백은 다른 많은 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을 받쳐줄 만한 선수가 안태현 선수, 이제 새로 영입한 안태현 선수 정도 이외에는, 또 여기에 만약에 이 주전 윙백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이 자리를 채울 것이냐를 봤을 때에도 약간 좀 얇아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공격 라인은 괜찮습니다. 공격 라인은 뭐 주민규, 진성욱, 자와다, 이정문에다가 이정문 선수는 뭐 수비 공격 다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제르소 선수 자리에는 또 뭐 조성준이라든가 진성욱 선수도 이 자리를 쓸 수가 있고, 요나탄 링 선수 자리에는 김규형이라든가 김주공 선수가 또 받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풍부한 대목은 이 양 윙포워드 자리, 그리고 중앙 공격수 자리, 이 앞쪽은 오히려 포화 상태일 정도로 좀 남아도는데, 다른 포지션에 있어서는 제주가 약간은 얇아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와 연관해서 22세 이하 선수 기용의 부분, 요 두 가지 문제는 남기일 감독도 조금 시즌을 거듭하다 보면은 약간 고민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아까 이제 전북이나 또 울산과는 다르게 제주는 역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뛰지 않고, 이명철 해설위원도 항상 강조해 주셨지만 국가대표 차출도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는 별로 없고, 물론 이제 약간의 변수는 동아시안컵 할 때는 이제 7월 달에 동아시안컵이 있는데 그때 가서는 아마 국가대표 차출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대회를 제외하면 아마 벤투 감독이 본격적으로 제주 선수들을 뭐 지금 와서 활용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정이라든가 차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제주가 다른 강팀들의 비교에서는 어드밴티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엷어 보이는 스쿼드도 그런 부분에는 또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또 상쇄가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스쿼드의 지금 퀄리티 면에서는 어찌됐건 제주는 다크호스의 대표격임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주는 그러면 전반기에 얼마나 승점을 많이 쌓을지, 그리고 후반기에 전력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그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원FC로 넘어가 볼게요. 수원FC는 뭐 라싸 무릴로 선수 외국인 공격 조합을 좀 지켜냈다고 볼 수 있겠고, 거기다 우루 니실레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승우 선수가 얼마나 잘해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승우 선수가 미디어데이 때도 수원FC의 대표 선수로 이제 뽑혔었고, 네. 그만큼 세간의 관심이 이승우 선수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컨디션, 경기 감각이 얼마나 올라올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승우 선수가 유럽에서 계속 경기를 못 뛰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K리그 1의 시즌이 개막하더라도 우리가 좀 길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수원FC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영재 선수가 빠지고 니실라 선수가 중원에 들어오고, 또 공격진 구성에 있어서도 새롭게 영입한 김현 선수는 어떻게 조합을 짤 것이며, 이승우 선수와 함께 얼마나 출전 비중을 나눌 것이냐 등등해서 기존에 잘했던 라스, 무릴러, 그 양동현 선수까지 계속 이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 김도균 감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승우 선수의 경우는 초반부터 무리한 기용을 하기보다는 역시 경기 감각을 좀 회복할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초반에는 좀 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승우 선수는 조금 길게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예상하는 시점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5, 6월쯤. 물론 그보다 빨리 올라온다면 더 좋겠지만, 이전에는 뭐 양동현이나 라스, 무릴로, 그리고 인천에서 좋은 폼을 보여줬던 김현 선수가 또 얼마나 잘해주는지에 따라서 이승우 선수의 부담이 조금은 초반에 덜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기간에 이승우 선수는 좀 교체 출전 위주로 안배를 하면서 여유 있게 경기 감각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5, 6월쯤 됐을 때 이제 선수들의 피로도가 조금씩 가중되고 이승우 선수는 1군 감각, 1군에서의 경기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졌을 때, 그 시기부터는 이승우 선수가 좀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기에는 그렇게 좀 길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만약 거기서도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경쟁력에서 이승우 선수가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원FC로 넘어가면 저는 수원FC의 과제는 득점과 실점에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팀 득점은 전북과 울산 다음으로 지난 시즌 가장 많았던 팀이 수원FC였어요. 네.
12팀 중에 세 번째로 득점력이 좋았었고 특히 라스 선수가 18골을 넣으면서 53골 중에 18골 굉장한 지분을 차지했고 잠깐 그 국내 기사에서 중국 이적설이 있었지만 다행히 라스 선수는 수원FC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도균 감독과 또 수원FC의 팬분들에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소식이고 공격력에서는 제가 볼 때 역시 올 시즌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큰 것 같아요. 하지만 공격력이 좋은 만큼 수비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역시 수원FC가 57실점으로 최다 실점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올 시즌 보완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수원FC 입장에서 일단 다행인 부분은 잭슨, 김건웅, 곽윤호의 백스리에 올 시즌도 여전히 이 조합은 그대로 지켜질 것 같다. 특히 김건웅 선수가 비시즌 기간 동안 굉장히 다른 여러 팀들의 구애를 받았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었고 혹시 떠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염려도 했었고 또 김건웅 선수가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사실 센터에 급한 팀들이 탐낼만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홀딩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다행히 수원FC가 김건웅 선수를 지켜냄으로써 일단 센터백 조합이 유지가 됐고 핵심인 김건웅의 역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좀 희망적인 요소고요. 이범영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사실 이범영 선수가 전북의 세컨 키퍼로 남아있을 때 내심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은 충분히 주전급인데 전북의 경우는 송범근 골키퍼가 한창 떠오르고 있었고 네. 잘했던 시기도 쭉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범영 골키퍼가 부상 등의 불운 또 경쟁에 있어서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범영 골키퍼가 이번에 수원FC로 영입이 되면서 유현 골키퍼와 경쟁 체제가 될 것이고 이거는 수원FC의 골키퍼 경쟁에 있어서의 긍정 효과를 기대케 만드는 소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밸런스에 있어서는 이영재 선수의 자리를 대신할 니실라 선수가 활동량과 혹은 공격적인 관여도에 있어서 중원 경쟁력과 이음새 역할을 얼마나 잘해줄지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핀란드 대표팀에서 제가 니실라 선수의 경기도 중계해보고 어땠어요? 기술적이고 꽤 괜찮았어요. 많이 뛰는 스타일의 어떤 부지런한 태도도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치를 높이고 싶지 않은 이유는 아시아라는 대륙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떻게 적응할지는 늘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현재로서는 니실라 선수의 어떤 플레이를 그냥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 시즌은 역시 수비에 있어서의 보완점이 필요하지만 포백보다는 백스리를 기반으로, 백포보다는 백스리를 기반으로 3-5-2 전술 체제에서 계속 베스트 11은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수비에 있어서는 좀 의문부호가 남지만 결국 올 시즌은 얼마나 팀적으로 조금 더 보완된 조직력을 보여주느냐, 멤버 보강보다는 오히려 기존 자원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얼마나 수비에 있어서의 보완점을 찾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공격에 있어서는 역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크죠. 김현, 무릴로 이렇게 좋았던 선수들이 얼마나 김도균 감독의 어떤 지도를 받고 올 시즌도 자신감을 이어가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저는 초반에는 라스 선수의 파트너로 김현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김현 선수가 보여주는 인천에서의 그 공중볼을 따내는 능력 그리고 적절했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침투를 좋아하는 라스 선수와 조합적인 부분에서는 최상에 가깝거든요. 관건은 김현 선수가 인천에서 보여줬던 폼이 다시 예전처럼 조금 꺾이거나 안 좋은 시기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수원FC에도 조금 아쉬운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김현 선수를 그래도 김도균 감독이 조금 초반에는 테스트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승우 선수는 초반에는 조금 경기 감각을 회복하는 교체 정도의 어떤 시간을 부여받다가 폼에 따라서 충분히 나중에는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단계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수원FC의 시즌을 좀 예상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원FC를 얘기를 해봤고 또 다른 수원이죠. 수원 삼성을 얘기해 볼게요. 네. 수원이 외국인 선수 3명을 전면 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전반기 좋았다가 이제 후반기 부진했는데 그러면서 수원 FC보다 순위가 또 아래였죠. 용병 이번에 다 갈았어요. 근데 항상 용병 공격수 얘기 나오면 한의원님도 뭐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에도 니콜라우 영입해갖고 도대체 왜 용병 영입 공격수 이거밖에 안 되나. 이번에는 그로닝은 조금 느낌이 좋아요. 네, 일단은 나이가 아직 젊고요. 25살이에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상당히 지금 최근 페이스가 빠릅니다. 전성기에 딱 진입하는 시점에 그 정도의 유럽 선수를 데려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요 연령대. 근데 지금 좋은 시기에 딱 데려왔어요. 그래서 커리어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비보르에서 23골로 덴마크 2부 리그 득점왕 차지했고 그리고 올 시즌 덴마크 1부 리그에서는 6골을 기록하다가 이적을 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 우라와로 이적을 해서 맹활약한 덴마크 리그와 노르웨이 리그에서 같이 뛴 카스퍼 융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덴마크 선수인데요. 네. 에이전트가 같더라고요. 그로닝 선수랑 소속 에이전트가. 이 선수가 일본 무대에서 터졌었거든요. 융커 선수 이번 우라와에서 터졌던 것도 아마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플레이를 제가 하이라이트 같은 영상들로 쭉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네, 일단 188cm, 키도 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임도 괜찮고 헤딩 슈팅도 능하고
오른발 슈팅뿐만 아니고 양발 슈팅이 발로 슈팅하는 어떤 전체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외모도 약간 수원 삼성하고 저는 어울려요. 네, 느낌이 그런 게 있어요. 딱. 이 선수는 필이야, 필. 수원 삼성 마스크.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는 괜찮을 것 같다. 거기에 지금 상무에서 전역한 오연규 선수 엄청 잘하고 있어요. 네. 이제 훈련 중에 또 염기훈 선수도 잘한다 그래요. 저는 네. 염기훈 선수 마지막 시즌이니만큼 좀 개인 기록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팀 갔다 온 김건희 선수 있고 딱 보니까 이기재, 김태환의 윙백에 또 사리치가 복귀했잖아요. 사리치가 최근에 사우디 리그에서 십자운데이 부상 크게 당해가지고 한동안 오랫동안 못 뛰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사리치가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 폼이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좋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왼발 킥 감각도 사리치 선수는 그대로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현묵, 한석종, 사리치, 강현묵 선수도 올 시즌에 잘하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 이제 이한도 선수, 민상기, 불투이스 이렇게 지금 수비 라인까지 이한도랑 불투이스가 가세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정승원 선수는 시장에 나왔는데 누가 데려갈까 봤는데 개인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막 이 선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들은 그런 거 안 돼 막 이러고 수원이 일단은 데려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승원 선수를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아요. 네. 윙백, 중앙 미드필더 왜 그러냐면 이기재 또 김태환 이 선수만 맨날 혹사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승원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교대로 잘 로테이션 시키면서 잘 활용하기에도 좋고 유승우 선수는 여기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아마 뛸 거예요. 그 동기부여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수원이 나간 선수들도 있지만 정상민도 나오고 김민우도 있지만 지금 영입된 선수들과 전체적인 팀 분위기를 보면 올 시즌에 이거 다크호스다. 네, 수원 삼성. 저는 수원 삼성 괜찮다고 봅니다. 저 동의해요. 강력하게 동의. 네, 수원 삼성 저도 강력한 다크호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로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딱 그로닝만 터지면 제 생각에 3위 할 수 있다. 네. 3위까지 가는. 네. 수원 삼성은 3위 가능. 그러니까 영입한 선수들이 얼마나 터지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4강권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룹 A는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 정도.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순위가. 3, 4, 가장 6, 조심스럽게. 6까지. 제가 이제 딱 탄력 받아서 모기업에서 잘하네. 그리고 여름에 이제 확 또 좀 질러주면 그러면은 2등까지도 가능하다.